네, 이제 제4작업 차트 그래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그래프는요. 자, 먼저 제1작업에 있는 차트의 범위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 차트의 범위는 출력 형태를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봤을 때, 네. 자, 먼저 가입자 수와 연회비, 그리고 가로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크 펌퍼플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일단 카드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가입자 수와 연회비, 가입자 수와 연회비를 이렇게 제가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는데요. 컨트롤 키를 처음부터 누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카드명을 드래그 한 다음에 추가로 잡을 때 컨트롤을 이제 누르시고 가입자 수와 연회비를 드래그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차트 종류 1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입니다. 삽입에 가야지 차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트에 보시면요. 세로 또는 가로막 대형에서 클릭해 보시면요. 2차원 세로막 대형에 가만히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차트 이름이 나옵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합니다. 네, 그럼 1번이 됐고요. 1번은 해결됐습니다. 자, 다음 2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입니다. 자, 데이터 범위는요. 데이터 범위 같은 경우는 이 차트 그 출력 형태에서 그 값이 데이터가 6개 또는 5개 나옵니다. 저희가 한 거는 8개 나오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그 카드가 8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Q에는 항상 8개의 값이 나오는데 그 차트에는 6개나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걸 어디서 빼냐면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셨을 때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선택이 가셔서 여기에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가로 항목축에는 제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행렬 전환을 잠깐 하시고요. 그리고 자, 라이크 펌퍼플 있고요. 탄탄대로 있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서 없는 것을 찾습니다. 오런 파이 없네요. 클릭하고 제거. 자, 청춘대로 있고요. 마일리지 있고 힙스터 있고요. 마일 엔조이가 없습니다. 클릭하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행렬 전환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가로축 항목만 남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1작업에서 지금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했었던 제 4작업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4작업 시트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차트 이동을 통해서 합니다. 차트 이동을 클릭하고요. 이때 새 시트의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제4작업이 나오고요. 순서대로 시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작업 시트를 3작업 뒤로 보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고요. 다음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1. 자, 먼저 스타일 1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클릭하시고요. 빠른 레이아웃에 가서 세 번째 레이아웃 3 클릭해 줍니다. 자, 됐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영역 서식인데요. 영역 서식은 두 가지 영역을 저희가 설정을 줘야 됩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인데요. 차트 영역은 저희가 비어 있는 곳, 주로 이제 차트 제목의 옆에 마우스로 이렇게 대보시면요. 차트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클릭 한번 하시고 설정을 주시면 됩니다. 자, 글꼴은요. 홈에서 줘야겠죠. 그래서 굴림 11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서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있습니다. 그 차트에서 저희가 서식을 주는 것은요, 전부 다 도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테두리를 주거나 배경색을 채울 때는요,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있는 질감에 있는 파랑 박엽지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요, 여기 안에 그래프가 있는 곳이 그림 영역입니다. 가만히 마우스 대고 있으면은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니까요. 클릭 한번 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로 줍니다. 클릭.
네. 제목 서식 그대로 똑같이 주면 됩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요. 글꼴은 굴림 굵게 20. 자, 홈에 가서 굴림 굵게 20포인트로 줍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은요. 여기서 주셔도 됩니다. 흰색 배경 1. 그리고 테두리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 자동 줍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이제 입력합니다. 자, 차트 제목은 한국 및 대한카드사의 가입자 현황입니다. 자, 입력 다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6번까지는 간단하게 저희가 다 작업을 할 수 있고요. 7번부터는 조금 할 게 많아집니다. 자, 7번 서식입니다. 연회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됩니다. 자,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디자인,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줍니다. 자, 이때 저희가 바꿔야 할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혼합에 가시면요. 연회비를 바꿔줍니다. 연회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가입자 수는 그대로 막대 그래프죠. 이때 보조축으로 연회비는 보조축으로 지정해 줍니다.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다음 계열입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지금 방금 만든 요 꺾은 선을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옆에 나옵니다. 이때 표식은 계열 옵션의 첫 번째 페인스톡 모양 클릭하시면은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선과 표식에서 표식을 클릭하시면은 이때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을 눌러주시면 형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마름모라고 했죠. 클릭하고 크기는 5가 아닌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긴 됐습니다. 눈금선 해볼까요? 눈금선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자, 눈금선의 대시 종류를 파선, 이 선 스타일의 파선은 대시 종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파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축은 현재 기본축과 보조축인데요. 기본축은 단위부터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조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보조축의 최대값과 주단위가 지금 출력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죠. 더블 클릭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더블 클릭하시고 맨 네 번째 축 옵션으로 가셔서 축 옵션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최대값을 40만으로 그리고 단위의 기본 단위를 10만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7번이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하시면 다 된 거고요. 범례명을 변경하는 것이 8번입니다. 이 범례명은 저희가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어떤 메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했었던 저희가 2번에서 그 항목들 뺀 거 있었죠. 거기가 그 데이터 선택에서 했었습니다. 이 데이터 선택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참조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애초에 처음부터 연회비 국내 전용을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결과도 두 줄로 저희 결과는 지금 한 줄로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출력 형태처럼 한 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데이터 선택에 가서 직접 연회비 국내 전용을 클릭하고 편집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거죠. 셀을 대입해오는 게 아니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연회비 가로 열고 국내 전용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입력한 대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도형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은 저희가 1작업에서 했다시피 삽입 가시면은 도형이 있고요. 이 차트에서 나온 도형은 대부분 다 이 설명선 4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4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갖다가
클릭하고요.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검은색이죠. 그리고 안에 면색은 흰색이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도형 스타일에 가서 지금 있던 기본값 채우 그 스타일 바로 위에 걸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입력합니다. 첫 연회비 100% 적립. 그리고 홈에 가서 도형은 항상 왼쪽 상단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글자가요.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자, 그럼 도형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다른 점을 찾으면 됩니다. 우선 그 기본 축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본 축에 아까 저희가 안 했던 것 중에 바로 기본 축의 실선, 이쪽에 실선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원래는 선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실선 주시면 여기 선이 쭉 생기고요. 보조축도 클릭하고 실선 줍니다. 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 자, 여기도 실선 줍니다. 자, 근데 색이 좀 검정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여기도 검정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잘 눈에 띄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가로축과 세로축의 기본 보조축을 전부 다 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차트 작업까지 해서 2020년 7월 첫 버전 업그레이드된 엑셀 2016 ITQ의 시험을 모두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